개띠분들은 착해요. 이게 남을 잘 도와주죠. 좀 어떻게 보면은 내 거를 잘 못 챙기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또 남을 참 도와주고 뺏긴다는 표현보다는 도와준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네요. 예,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사람은 조금 부족 없지 않나. 왜냐면은 사람이 착하고 좋다 보니까 이게 좀 비슷하죠. 어떻게 닭띠하고 좀 비슷하게 보여지기는 해요. 주고 싶지 않은데 줘야 될 상황들. 이런 게 좀 많았지. 네, 그렇죠. 근데 개묘년은 괜찮아지니까 내 거 욕심을 좀 낼 필요성이 있는 해가 개묘년이다 생각을 하시고, 예,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띠는 어떤 띠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개띠분들 의리가 충만하죠. 불의를 보면 또 못 참기는 해요. 이 오지랖이 좀 넓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그 오지랖이 발휘를 할 수 있는 해가 개묘년이다 보시면 돼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게 일단은 말띠가 있겠죠.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띠분도 개묘년에 괜찮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개띠하고의 같은 어떤 일적인 거를 도모한다 해도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개띠분들은 누구하고 동업을 하면 안 돼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편하고 좋단 말이죠. 근데 도움은 받을 수 있잖아요. 금전적이든 아니면 그 외에 물질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기운이 말띠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줄 수 있는 띠, 내가 힘들었을 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띠, 그게 개묘년에 말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있을 수가 있네요.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그런 계산, 숫자의 그런 계산이 빠른 분들이 좀 많아요. 이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 왜 그러냐? 이 개띠분들은 자꾸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계산하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좋으면 그 좋은 사람 그 모습을 많이 이게 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의 그런 띠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할 때 계산적으로 만나는 걸 별로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내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내 주변의 지인분들이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띠가 원숭이다. 원숭이 띠를 가진 분들은 자기 거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자기 거는 잘 보는 게 미흡한다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는 원숭이 띠는 다 보이거든. 원숭이 띠가 딱 판단했어요. 야, 너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조언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띠가 원숭이 띠. 근데 이 원숭이 띠도 기복이 있어요. 감정 기복이 조금 많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원숭이 띠에서. 근데 그 기분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그 감정이라든가 모든 기분이 평정화되어 있을 때 이분이 내 원숭이 띠가 이 개띠분한테 해주는 그런 조언은 들어도 좋다. 흥분돼 있을 때는 들으면 안 돼. 감정 기복이 좀 있어서 그 대신 평정심을 찾으면 이분한테는 꽤 좋은 그런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 싶은 그게 원숭이 띠시고, 그 다음에 개띠분들한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묘년의 운에서는 닭띠가 있어요. 닭띠하고 개띠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색깔이 너무 극명하게 틀릴 수가 있는데 또 처지를 보면 또 비슷하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위로하는,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지 않나? 무언가 내가 떡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혼자 먹기 외롭잖아요. 그러면 닭띠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닭띠도 같이 먹으면서 서로 그 감정 공유를 할 수 있는,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의 띠가 닭띠, 원숭이띠, 그 다음에 말띠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띠분들은 또 사람이 이제 사람을 겉모습만 판단하면 안 되니까 내면을 잘 보고서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지 이분들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 도움 주는 그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 개묘년에는 개띠분들의 운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문서 운도 좋고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조심을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대신 또 나한테 또 정말 나하고 정말 상극이라서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있는 그 띠는 뱀띠하고 용띠가 그렇게 들어와요. 뱀띠하고 용띠하고는 어떤 업무적인 사업적인 거는 같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개띠분들 그 성격이 있잖아요. 좀 순한 분들은 굉장히 순하지만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화는 불 같은 게 있는 구석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뱀띠 분들은 그 개띠가 뱀띠를 봤을 때 약 올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뱀띠는 그게 아니거든. 나의 그 좋은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걸 개띠분들은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즉 나는 너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건데 너는 왜 이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특히 개띠분들이 이 뱀띠분들을 봤을 땐 그런 기운을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받아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업무나 어떤 사업적인 거는 뱀띠분들은 좀 많이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안 맞아. 생각 자체가 같이 있어도 다르고 아 다르듯이 하는데 알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용띠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용띠분들도 개띠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강한 기류가 흐르는 게 용띠예요. 예, 근데 삼재란 말이죠. 개묘년에서는 용띠가 큰 힘을 못 써요. 오히려 개띠분의 그런 개띠의 그 성향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 용띠도 굉장히 내 주장이라든가 고집이 굉장히 강한 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띠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남한테 이제 밑으로 무릎 꿇고 내려가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용납치를 못해요. 근데 한면 개띠의 그 기운이 있는 분이 나하고의 그런 어떤 평행선에 있을 때 나보다 운이 좋으면 올라가죠. 그러면 그 용띠는 그거를 조금 견디기가 조금 어렵죠. 이거는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띠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개띠하고 용띠하고 같이 어떤 업무라든가 아니면은 내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이제 친구지간이라도 용띠나 개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좀 서로 피하는 게 좋지 않나 할 정도의 그런 띠 합이라고 보여져요. 제 눈에는. 개띠하고 용띠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용띠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워낙에 강하고 개띠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을 듣기는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서로 중간에 차단을 하는데 서로 개띠하고 용띠는 서로 그 단점이 보이는 띠라고 보시면 돼. 네. 남들한테는 이 단점이 장점이 되는데 개띠하고 용띠한테는 이게 서로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교수님이 또 이분들 또 참고 또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참고용이죠. 그렇죠? 이분들 네. 또 자세하게 또 개묘년에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이 또 좋을지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직접 방문이나 전화 상담 통해서 네. 여쭤보는 게 정확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도 올 한해 괜찮습니다. 새로운 이직의 변동도 들어오고 문서 운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결혼의 운기도 들어오고 인연의 운도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좋게 흘러갑니다. 좀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인가요? 그렇죠. 좋네요. 또 경기가 좋을 때는 또 주변에 또 도움을 줘야 되는 건 사람들이 또 필요를 하니까. 네네. 올 한해 우리 개띠분들한테 귀인이 될 수 있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나요? 이분들은 돼지, 쥐띠, 범띠, 말띠. 첫 번째로 우리 돼지띠분들은 이분들한테 어떤 쪽으로 귀인이 또 작용이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돼지잖아요. 복이잖아요. 복. 네. 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겠어요. 재물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게 또 막 혼자 하지 못하신 분 같은 뭐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흘러갈 때는 반대로 제가 돼지 딸 때 개띠 건들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제 뭐
했는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돼지분들은 또 개띠분들하고 성향이 틀려서 이렇게 또 고집은 세지만 두루두루 지켜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돼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재물 상승하는 이제 재물 복을 이제 얹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개띠분들이 뭐 영업을 하시다든지 장사를 하신다든지 업을 하실 분들은 돼지띠 분들을 직원이나 이런 쪽으로 쓰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GT 분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 주의가 작용이 되는 건지. GT분도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네.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뭐예요? 돈도 잘 모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금전도 불러주시고 재물도 불러주시고 그렇단 말이지. 아 그럼 우리 개띠 분들이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돼지띠나 쥐띠 분들 같은 분들을 직원으로 두면은 이 금전으로 좀 이 매출을 좀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개띠분들은 뭐 누군가 막 동업하기보다는 그냥 돼지, 쥐띠, 범띠, 말띠 분들이 보편적으로 다 있잖아요. 금전이나 뭐든지 내가 뭐 없는 작은 뭐 개띠분들이 내가 좀 딸린다, 내가 돈복이 올해는 좀 딸린다 싶으면 이런 직원분들을 이제 두시면 자 금전이 들어오는 이제 해운전이 될 것이고. 또 여기서 또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하다 보면은 또 연예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두루두루. 이 네개띠랑도 이 연인으로 발전돼도 다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서 돼지띠하고 쥐띠가 그날 말띠, 돼지띠 요렇게 가셔도 괜찮은데 돼지띠가 제일 합이 제일 좋긴 하네요. 이 네개띠랑 다. 오케이. 그러면 돼지띠 분들이랑 개띠 분들이랑 궁합이 좋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나머지 안 뽑힌 이 쥐띠나 범띠는 개띠랑 이 궁합은 그렇게 좋진 않은 건가요? 연인 사이로? 그러니까 연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업으로 가시는 게 좋을 업으로 듯해요. 아니면 정말 왜 친구 같은 연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띠로만 볼 수가 없는 게 궁합 보세요. 궁합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띠로만 볼 수 없는 게 살아오는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틀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궁합 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사업이나 결혼이나 궁합 보세요, 여러분. 그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다. 네네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괜찮게 흘러간다. 합이 들어간다. 오케이. 그럼 개띠 분들한테 올 한해 또 개미년에 어떤 식으로 나가면 좋을지 팁 한번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팁이라기보다는 왜 사람이 이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써도 되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게 연인이나 금전이나 만약에 내가 새로 일이 없었다면 새로운 일거리나 이런 게 생각지도 못하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제가 거만해지지만 않는다면은 무탈하게 흘러가시고 좋은 복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먹을 거 없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못 줬겠죠. 그죠? 네. 근데 유독히 개띠분들이 무속인들이 많다는 건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요. 개띠 분들이 좀 신기가 좀 많으신 예, 아까 말때도 그랬듯이 네. 이 개띠분들이 좀 무속인들이 많다는 건 아세요? 모르세요? 몰랐습니다, 선생님. 예, 개띠분들이 무속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띠별 월별도 다 틀린데 이게 여기는 이제 옛날에 기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근이라면은 우리가 보릿고개 2월, 3월, 4월 이렇게 지금 먹을 게 없죠. 네. 걔는 풀을 먹긴 먹어요. 뭘로 먹느냐? 약으로.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가 몸이 안 좋으면 개띠가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2월, 3월, 4월은 뭐가 있어? 또 막 뛰어들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5월, 6월, 7월 이제 먹을 게 이제 생기죠. 네. 근데 걔는 더우면은 걔는 호흡을 어디로 해요? 코로요. 코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더우면 어떻게 되죠? 자잖아요. 네네네. 개띠가 가장 안 좋은 게 5월, 6월, 7월, 8월. 그때 하신 분들 좀 풍파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렇죠. 인생에. 아프기도 많이 아플 뿐만 아니라 굴곡진 인생들을 좀 많이 사셔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벌었다가 휙 날려요. 개띠 우리 복날이면 뭐예요? 옛날에. 개띠요? 개 대자 먹죠. 그죠? 네. 근데 뭐 지금은 안 먹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온유할 개팔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더럽다고 이렇게들 옛날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말씀은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해서 뭐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말고 5월, 6월, 7월 달은 건강 챙기셔야 돼. 근데 제복은 또 있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는 힘들지 않은데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8월이 지나면 9월 달부터는 찬바람이 설렁설렁 불어서 9월, 10월, 11월, 12월 좋죠. 개띠분들 뭐 9월생부터 9월, 10월, 11월, 12월생부터 그렇죠. 9월, 10월, 11월, 12월은 말 그대로 오곡이 만발하고 걷어들이고 수확하고 눈이 오면 개들은 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뛰어놀고 또 추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떨기는 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8월 달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까지는 무척이나도 행복하면서도 진취적인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띠분들이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다치는 게 많아. 걔는 건드리지 않으면 안 물잖아요. 근데 뭐냐, 인간 풍파가 되게 좀 많은 사주들이 개띠예요. 근데 걔는 또 충직하잖아요. 네. 나를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주인한테는 절대 복종적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주 멋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들은 살아가면서 인간의 풍진바람, 인간의 배신바람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5월, 6월, 7월, 8월 달에는 교통사고 떨어져서 낙마스 부러지고 깨지고 다치고 하는 거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1월, 2월, 3월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벽돌을 쌓더라도 기소를 잘 치셔서 아주 다 칩을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시면 이것 또한도 좋으신 그런 사주시거든요. 1월, 2월, 3월생이들은 욕심 부르시면 항시 나한테 화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띠분들 어쨌든 살아가면서 인간 풍파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괜히 뭐 잘해주고도 욕먹고 뭐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았던 분들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많죠. 그리고 개띠가 12월 달에 태어났다. 네. 한부모가 없든지 아니면은 내 몸이 아프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런 그런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좀 겪고 사셔야 되는 그런 형국이고, 개띠가 12월 달에 태어났으면 무조건 인간 조심하셔야 돼.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될 게 개띠가 12월 달이에요. 12월생. 네, 인간의 배신과 칼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다 12월 달에 태어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보편적인 띠별로의 운세를 본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개꼬리 늘어지듯 벼가 늘어졌다고 그러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풍년 든 거잖아요. 그쵸. 개꼬리가 쏟아나잖아요. 네. 개꼬리 보면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네. 벼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지죠? 네. 우리가 곡식도 수수 같은 것도 이렇게 익으면 칵 휘어지잖아요. 지나가시면 아유 개꼬리 늘어지듯 열매가 맺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백구는 인도환생 하는데 바로 백구가 돼 인도환생 되시고, 그 다음에 황구나 흑구는 또 좀 시간이 걸리고, 흑구는 인도환생 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을 겪어간다고 그러죠.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백구는 바로 인도환생 하셔요. 개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개를 꿈을 꾸시는데, 네. 개는 다 누구나 조상이라고 그러셔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상근이 알죠? 옛날에 텔레비 나왔던. 1박 2일에. 네, 1박 2일에. 그 상근이 같이 큰 개는 산신입니다. 꿈에서 나왔을 때. 네, 백호산신이에요. 개한테 물리면, 이런 뭐 산신 말고 큰 상근이 아주 큰 개한테 물리면 몸 조심하셔야 돼요. 개한테 꿈에서 물리면은? 물리면, 개한테. 그거는 조상한테 물린 거거든요. 아, 네네네. 이렇게 건강 챙기셔야 되고, 암 같은 거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전남 하수를 갔다 왔어요. 네.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네 산수탈을 잡으러 갔다 왔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또 산수를 쓰신 걸 제가 보고 왔어요. 제가 이거를 보시는 저의 구독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화장문화, 이장문화, 묘장문화가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위에 화장을 해가지고 당숙을 갖다 묻었더라고요. 되실 것 같아요? 안 되실 것 안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직장에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도 대통령님이 계시면 거기에 비서실 있고 12개 부처가 있고 이렇게 있듯이 서열과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게 묘지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시하고 쓰면 집안에 암이 와요. 또 못 고쳐요. 그리고 형제지간의 서열도 없어지고 우애도 없어집니다. 참 제가 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세시풍습을 무시하지 말고 이장하시고 개장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싫다. 제가 저만의 아는 방법을 하나만 일러드릴게요. 뭐냐? 보통 이장을 하고 나면 나무를 세 그루를 심는 집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장을 하면 거기서 뭐를 꺼내죠? 유골을 꺼내잖아요. 시신을 꺼내잖아요. 네네. 거기에 시신이 있었을 땐 집안이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그 시신을 꺼내면 거기가 비묘가 되잖아요. 그 땅속에 지신이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털 달린 산닭 있죠. 네네. 그거 한 마리씩만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갔다 오다가 사고 안 나고 암 안 걸리고 집안의 편지, 풍파, 요지, 부동은 막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저만의 아는 꿀팁이에요. 이거는 팁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요즘 갔다 오다 보니까 개장한 집들 엄청 많아요. 네네네. 아마 힘드실 겁니다. 몸도 마음도 금전도 가정의 자손들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것을 안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세시풍습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오는 통과 의례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정보까지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여러분들 생년월시 갖고 오시면 화끈하게 점수 봐드리고요. 정직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화목만 하시고 건강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